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갑자기 꽃을 들고 나타난 이유는 제가 오늘 결혼식장에 갔다 왔는데 이 꽃을 나눠주더라고요. 생화입니다, 생화. 이것도 다 돈 주고 살려면 돈인데 말이 좀 이상하네요. 제가 가지고 오는데 이 수국은 얼어가지고 벌써 약간 좀 상태가 메롱이 됐어요. 얘는 진짜 아까는 예뻤는데 막 이상한 채소 냄새도 나고. 네, 아직 장미나 이런 거는 완전히 살아있네요. 진짜 이쁘죠? 결혼식장에 갔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다 꽃도 해서 주고, 이거를 빨리 남겨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진짜 오늘 너무너무 졸린데도 이거를 영상을 남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 여기 여드름도 난 거 보이시죠? 이게 잠을 요즘에 잘 못 자가지고 피부가 너무 이상해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읽은 책 중에서 철학 관련된 책들을 3권 정도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들끼리 별로 그렇게 큰 관련은 없지만 한번 재밌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제 자리쯤에 요 미학 오디세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길래 봤는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 책을 관심이 있어서 한번 봐야지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이. 포기했죠. 덮었어요. 근데 이걸 다시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다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제가 읽은 책이 미학 오디세이가 아니라 진중권의 서양 미술사였어요. 미학 오디세이는 그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알아듣기가 곤란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이제 1권 있고 2권 있고 3권 있는데 저는 3권을 먼저 읽고 1권을 읽고 2권을 가장 마지막에 읽었어요. 근데 2권이 제일 저한테는 좀 힘들더라고요. 계속 무슨 하이데거랑 헤겔이 나와가지고 제가 요거 만화로 된 요거 인문고전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요것도 빌려서 봤는데 이게 진짜 무슨 소린지 1도 모르겠어요. 정말 되게 좋은 말씀이신 거는 같은데 아쉽게도 제가 하이데거에 대해서는 전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미학 오디세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제 할 수가 없죠. 이 책이 간단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이제 이 아저씨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림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를 그린다. 이제 보는 거를 그리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를 그린다라는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철학이 어떻게 변하고 그 시대에 받아들여지고 쓸모가 있으니까 받아들여졌겠죠. 그때 철학이 미술이 어떻게 반영을 되는지를 보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이제 사고를 이제 유추해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동굴 벽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현대까지 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역사적인 이야기만 나오면 재미가 너무너무 없을 텐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디오게네스 하여튼 이렇게 철학자들이 나와서 서로 막 이렇게 대화하는 대화체로도 돼 있고 문장 자체도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편한 말투로 써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내용은 별로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굉장한 독서가 이 때문에 많은 책들이 나와요. 저는 그 중에서도 재미있었던 부분도 있고 전혀 모르겠던 부분도 있었는데 많이 제가 모르겠던 부분은 2권에 많이 나와 있었어요. 3권은 제가 매트리스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매트리스에 관심이 있고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그 영화를 보고서 한번 찾아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말이 말 같지가 않아서 포기했는데 3권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극사실주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작가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구나. 혹은 작가들의 집단 무의식에는 이런 게 반영이 돼 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혹시 이래서 문학, 미술, 미학 이제 비평가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가 봐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맞아. 또 장미의 이름, 이제 움베르토 에코의 이제 장미의 이름도 나오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성경도 안 읽었지. 그리고
뭐 구교와 신교와의 이런 관계, 그리고 그 중세 철학도 잘 모르지 했기 때문에 그 윌리엄 수도사와 이제 호레와의 관계,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또 보르헤스도 안 읽었고, 읽고 난 다음에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못하겠고 했기 때문에 장미의 이름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더라고요. 제대로가 아니라 그냥 눈으로 한번 훑고 지나간 정도? 여기에서 진중권 이 작가님께서 되게 존경스럽네요.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움베르토 에코의 그 장미의 이름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미아 오디세이 1권을 읽다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책 옆에 만화가 있어요. 이제 청소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2006년 정도에 만화로 된 미아 오디세이가 나왔거든요. 저는 1권 추천하고 싶어요. 1권 괜찮아요. 되게 병맛 스타일로 그리셨는데 작가분이 생각을 많이 하신 다음에 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청소년 여러분들한테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많이 녹아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인공지능에 관련된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이 괴데레셔 바흐, 그 더글라스 호프스테더라는 그 작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뭔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 정도로 계속 나올 리가 안 그러면 이렇게 계속 나올 리가 없지 해서 빌려봤어요. 그 책을 정말 열심히 한 달 반 동안 2권 상하로 돼 있었거든요. 봤는데 진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도 2권 끝에 보면은 이제 설명이 나왔어요. 근데 되게 재밌게 쓰셨어요. 근데 그 책 내용 자체가 너무너무 알아듣기 힘들고 양도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여기에 몇 장에다가 담아낼 수는 없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도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되게 잘 쓰셨어요. 저는 한 2000번 정도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는 못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중권 작가님이 괴데레셔 바흐를 보고서 제 미아 오디세이를 쓰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또 이야기를 하시고, 만약에 기회가 되시고 심적인 여유 그리고 지적인 뭔가 이렇게 갈망 이런 게 크신 분들은 미아 오디세이를 보고 나서 괴데레셔 바흐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재밌게 읽은 책이고, 네, 좀 이 미아 오디세이 책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한번 좀 토론하고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 그런 책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제가 철학에 관련된 책을 또 한 권 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만화예요. 여기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미생 플라톤의 직장생활 체험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미생 만화책을 약간 좀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내용 보면은 이제 플라톤이 이제 인턴으로 입사하는 회사의 조직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위에 있는 세모 모양이 이제 신이고요. 이 관계를 약간 눈여겨보는 게 이 만화를 재밌게 읽을 수 있는 하나의 꿀팁입니다. 밑에 사르트르가 있고 니체가 있고 푸코가 있죠. 사실 이 만화책의 주인공은 니체예요. 니체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나옵니다. 디오게네스 콘텐츠 개발 2과장으로 나오고, 이분도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요. 네, 여기 플라톤 인턴 직원, 가로치고 인턴 직원이라고 돼 있고, 그 옆에는 마르크스 노조위원장, 비정규직. 요런 부분이 되게 재밌어요. 베냐민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료 복사 과장. 재밌죠? 칸트 관리부장입니다. 칸트 관리부장. 철학자의 그 캐릭터를 어떤 직책에 잘 배치를 했고, 관계도도 나름대로 생각을 정말 많이 하셔가지고 재밌게 잘 짜졌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되게 기대를 하면서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회 초년생,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이제 막 처음 하시는 뭐 1, 2년 차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철학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보면은 이게 두 개가 시너지가 딱 생겨가지고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직장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경험을 안 해보신 분이나 철학은 저는 진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라는 분은 단순히 만화책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쉽게 읽힐 그런 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첫 장을 보면은 인턴 플라톤이 여기 회사에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회사를 오는데 소크라테스가 회사 이제 안내를 시작해줍니다. 하면서 이제 간단한 요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니체가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되는지 직접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이렇게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진짜 좀 잠도 많이 모자라고 그래서 횡설수설을 많이 했는데 제가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와 더 좋은 몸 상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